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기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불리던 뉴욕보다도 누적 확진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데버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코로나19가 올해 초기 확산 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국면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일주일 코로나19 평균 감염률이 3% 미만이면 올 가을 학기에 학교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상황별로 해당 교실이나 학교 건물을 일시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을 두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50개 도시 가운데 36개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치안 공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2,155명 늘어난 484만 5,802명, 사망자는 337명이 늘어 15만 8,70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73명이 늘어 44만 5,619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난 3만 2,790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52명이 늘어나 18만 8,200명, 사망자는 9명이 늘어 15,9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부주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불리던 뉴욕보다도 누적 확진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81만 6,804명, 누적 사망자는 15만 8,384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51만 5,686명으로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누적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로리다가 48만 7,132명, 텍사스가 45만 4,364명으로 각각 두세 번째로 누적 확진자가 많습니다. 기존 최대 핫스팟이었던 뉴욕의 누적 확진자는 44만 5,146명입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이래 가장 대표적인 핫스팟은 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선벨트로 불리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남부주를 중심으로 6월 들어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존 확산 핫스팟이었던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등이 민주당 주지사 관할이었던 반면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공화당 주지사 관할이라는 점에서 현 행정부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줄곧 공개석상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7월 들어선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등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데버라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은 코로나19가 올해 초기 확산 때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국면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인 데버라 벅스 박사는 2일 CNN State of the Union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은 지난 3월, 4월과는 다르다며 대단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도 도시만큼 널리 전파하고 있다면서 지방이라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벅스 박사는 특히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근 14개 주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봤다며 이른바 핫스팟에서 휴가를 보낸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됐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만약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고 그곳이 도시이든 지방이든 코로나19가 발병한 지역이라면 당신이 양성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개인보다는 행사에 의해 슈퍼 전파가 일어난다며 확실히 더 많은 예방 조치가 필요하고 각 주가 지역사회 전파 상황, 병원 상황들을 토대로 한 맞춤형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코로나19 전파율이 1.49를 기록하면서 지난 4월 피크 이후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자 1명이 1.49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내 젊은 층의 확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일 뉴저지주 보건국의 통계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전파율은 1.49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29일 1.35를 넘겨 지난 4월 피크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감염자 1명이 1.49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는 뜻으로 광범위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주내 젊은 층의 확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4월 12%, 6월 22%, 7월 33%까지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젊은 층들의 잦은 실내 모임과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 유지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꼽으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단계별 정상화에 따른 실내 활동 중 일부를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하루 뉴저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5명이 들어 누적 환자 수 18만 8,048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일주일 코로나19 평균 감염률이 3% 미만이면 올 가을 학기에 학교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업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하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상황별로 해당 교실이나 학교 건물을 일시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31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리차드 카란자 시 교육감과 함께 올 가을 학기 공립교 개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뉴욕시의 7일 평균 감염률이 3% 미만일 경우 개교가 허용되고 그 이상을 기록할 경우는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날 뉴욕시의 감염률은 약 1%를 기록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계약합니다. 학생들을 두세 개 그룹으로 나눈 뒤 요일별로 대면 수업을 진행해 각 그룹당 매주 1일에서 3일 대면 수업을 갖게 되고 학생 가정에서 원할 경우는 온라인 수업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에 앞서 모든 교사와 교직원들에게는 코로나19 검사가 요구되고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시 학교 차원의 대응 프로토콜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나 교사가 나오면 곧바로 자택으로 보낸 뒤 인근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도록 지시합니다. 이때 학생의 경우는 격리 공간에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격리됩니다. 한 교실에서 양성 확진 환자가 최소 2명 발생할 경우는 해당 교실을 닫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같은 교실 내 모든 학생 또는 교사들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 건물에서 최소 2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도 학교 건물 전체를 14일간 폐쇄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을 두고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을 두고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600의 실업수당 연장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과 백악관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주말 동안 민주당과 백악관이 추가 부양책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난항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들은 지난 3월 통과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따라 주정부와는 별도로 연방정부가 주는 주당 $600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31일 공식적으로 만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은 팬데믹 사태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추가 수당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은 추가 수당이 근로 의욕을 꺾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화당은 백악관과 조율한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9월까지는 주당 $20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합해 직전 임금의 70%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ABC 뉴스의 디스위크에서 공화당에 반대하며 $600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600의 추가 수당이 점차 줄어들려면 경제 회복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시사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사기라며 대선 연기까지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권자들에게도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전국 경찰 조직 협회 지도부를 면담한 자리에서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을 상대로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고 자신도 부재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부재자 투표는 매우 훌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은 부재자 투표와 우편 투표에는 근본적으로 방식의 차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편 투표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30일에는 11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연기를 거론한 트윗을 올렸다가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쇄도하자 이를 철회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선 연기 거론이 대선 패배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미국 50개 도시 가운데 36개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개 도시의 살인사건 건수는 지난해보다 24%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치안 공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미국 50개 도시 가운데 36개 도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치안 공백으로 살인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살인사건 비율은 수십 년 전과 비교해 여전히 낮고 특히 살인사건을 제외한 다른 중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수개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원과 경찰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이런 살인사건의 급증이 20년째 이어진 범죄 감소가 가져다준 도시 르네상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분석 결과 올해 미국 50대 도시의 살인사건 건수는 총 3,612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4% 증가했습니다. 총격 등 총기 폭력도 증가한 반면 강도 등 다른 사건들은 감소했습니다. 경찰 연구소 및 공동체 리더들은 도시들을 안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봉쇄령과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시위 등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집에 머물고 술집 등 출입을 삼가면서 강도, 주거 침입, 성폭행과 같은 범죄가 감소했지만 반면 살인사건이 증가한 것은 봉쇄령에 따라 경찰력의 부재로 범죄 행위가 대담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는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 심사할 때 거주지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역 관리를 더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 격리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31일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검역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장소 확인 절차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기 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체류 예정지라고 신고한 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면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격리 장소 확인을 거쳐야 하는 외국인은 방역관리가 취약한 유형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신고서에 주소지로 기재한 장소의 거주 형태를 살피는 한편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 격리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 입국 절차를 밟는 해외 입국자는 신고서에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를 적을 때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에 독립성이 없는 장소 등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자는 자가격리에서 시설 격리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가 오늘 밤 캐롤라이나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런데 허리케인급으로 세력이 강해지고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당국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열대폭풍 이사이아스가 3일 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계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이사이아스가 플로리다에 직접 상륙하지 않고 해안 지역을 통과하면서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3일 밤 캐롤라이나 지역에 상륙할 때 허리케인급 위력을 보일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열대성 폭풍과 1등급 허리케인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면서 육지에 상륙하면서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아시아스는 현재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아시아스 상륙을 앞두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당국은 이아시아스가 상륙 때 시속 112km의 강풍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선과 나무들이 바람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강풍과 함께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10대 청소년이 숨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가주의 센트럴밸리 지역입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센트럴밸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10대 청소년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벨리아동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었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정확한 나이나 성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아동이 숨진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I'm speechless when it comes to anything that I can say to the family. It just brings home the reality that this is not sparing even the youngest members of our community. 이 청소년이 거주하던 센트럴밸리 지역은 최근 가주 내 새로운 코로나19 핫스팟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캘리포니아주 내 확진율이 가장 높은 5곳의 카운티가 모두 센트럴밸리에 위치합니다. We have positivity rates in the Central Valley on the low end of 10.7%, on the higher end 17.7% positivity rates. So you get a sense of the challenge we have in the 8 counties making up the Central Valley, disproportionately being impacted currently by community spread. 미국 내 10대 코로나19 사망자는 지금까지 22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0.2%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왜 어린이에게 덜 치명적인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나이나 인종,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퍼질 수 있는 만큼 감염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USC 대학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5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는데 당국은 지난 4일 독립기념일에 있었던 사교 모임을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USC 대학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자는 대부분 학교 사교 클럽이 밀집한 28가에 위치한 주택 4곳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have identified at this point roughly 44 individual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ese original cases in 3 fraternity houses. 지난 9일 해당 사교 클럽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졌지만 일주일 사이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당국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점으로 학교 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확진율은 7월 첫 2주 동안 5%에서 9%로 급증했고 이후 무려 60명이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It just took one person and the next thing you know, like everyone had it. And once that happened, people really buckled down and were like, okay, like we can't joke around with this anymore.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된 USC 학생과 교직원은 모두 150명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UCLA는 153명, UC 얼바인은 80명, UC 버클리는 123명으로 남가주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이번 가을 학기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확산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해 각종 이민 서류 수수료를 대폭 인상합니다. 특히 현재 $640인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80%를 대폭 인상한 $1,160가 될 전망입니다.
인상된 수수료는 오는 10월 2일부터 적용되고 이번 인상안에는 그간 수수료를 받지 않던 망명 신청에 $5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 피해 세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8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의 접수 기간 동안 총 6만 838가구가 신청했고 이 중 13%에 해당하는 8천여 가구가 추첨을 통해 수혜자로 선정됐습니다. 주 커뮤니티 어페어국의 수혜 통보 이메일을 받은 지원자는 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서류를 작성해 오는 7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8월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재검표 결과 스테파니 장 후보의 낙선이 확정됐습니다. 장 후보가 요청해 지난달 31일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재검표 결과 장 후보는 총 913표를 획득해 3위로 낙선이 확정됐습니다. 재검표 결과 박재관 후보와 샌디 페라라 후보는 각각 1,151표와 968표를 획득해 1위와 2위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백화점 로드앤테일러가 소유주인 스타트업 루토트와 함께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드앤테일러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백화점 중 하나로 1826년 세뮤얼 로드와 조지 워싱턴 테일러가 뉴욕 맨하튼에 차린 가게가 시초입니다. 로드앤테일러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적 악화를 겪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3월 38개 지점을 모두 잠정 폐쇄하고 온라인으로만 판매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열대성 폭우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는 가운데 밤늦게는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